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나 선배와 고민을 나눌 때 마음이 더욱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장애인 부모들은 서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 부모회는 국회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서비스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동료 상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여러 장애계 단체 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동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동료 상담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날 토론자들은 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에 대한 효과성을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부모 정체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변화 등에서 동료 상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부모들이 동료 상담사로 양성된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은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정보와 그에 대한 방안들을 함께 찾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토론자들은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의 활성화 방안으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의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발달장애인 관련된 동료 상담사 이것을 제도화하고 이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시행규칙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넣어준다면 이것은 확실히 제도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서비스 정부 시범 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홀로 세상을 등진 뒤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서울에서만 발생한 고독사 사례가 30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고독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한겸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소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고독사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 연구 발표를 한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시의 고독사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독사는 더 이상 빈곤층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망이 단절된 대상에게도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가족이 아닌 건물관리인과 집주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변인 신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독거인 사람들이 그래도 꼭 이용하는 곳이 슈퍼, 그리고 강남이나 이제 도시 아파트 많은 곳은 편의점, 그리고 병의원, 아까도 이제 의사가 계셨는데 병의원이나 보건소, 장기적인 투약을 하는 사람들이죠. 부동산, 그다음에 우유 신문 배달 업체 집배원 이런 사람들이 물건이 쌓이거나 뭔가 이상 신호가 있거나 약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받으러 안 온다거나 이럴 때 이 사람 이상하다 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송 연구위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나이토 카츠오 교수가 참석해 일본의 고독사 현황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지난 4월에 진행한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 해외 연수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장애보험제도는 65세 이하 장애인의 일반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장애인 정책입니다. 재단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전달 체계,
국내 실정에 맞는 시사점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과 유사한 상황을 겪은 호주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 체계를 수립한 과정을 살피고 한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0일 2016 리우 패럴림픽 개막 D-Day 50일을 기념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응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리우 패럴림픽 참가 선수단과 경기단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원 공연과 후원 물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콘서트에서 선화예고 학생들은 여러 공연팀을 꾸려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선수단복 제작업체인 영원무역은 선수단을 위한 쿨기어 티셔츠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선수단의 리우 입성 전 총 3회로 예정된 공연 중 첫 번째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가대표 입촌 선수단 여가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식품 매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지 않아 이용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5년 1월 준공돼 현재까지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 유통하고 있는 이곳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지역 농협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매점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설치 부분이 이 시설이 의무 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지금 권장을 했다 안 했다 지금 답변하기는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하고요. 근데 그게 권장 사항인데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가요? 바로 옆 하나로마트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창고로 쓰여지고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또한 몽골 텐트로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물건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쪽 사정도 있으셨겠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되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근데 저는 솔직히 복지TV한테 좀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게 하게 너무 부정적으로 이제 하셔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권장과 의무를 따질 게 아니라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라 생각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대한민국 합기도 협의회가 주최한 2016 대한민국 합기도 국제무예 대축전이 지난 23일 경기도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합기도협회 관계자와 대한민국 합기도 유럽지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축전에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합기도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뤘습니다. 협회 조성복 총재는 축전을 통해 합기도가 세계인들과 함께 즐기는 무예로 자리매김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축전은 국제무예 대축전 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장애인신문과 복지TV 등이 후원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전통 한옥 호텔인 고려궁이 지난 22일 강원도 평창군 발왕산 기슭에 개관했습니다. 큰 행사를 맞아 한국의 멋을 알리기 위해 건축된 고려궁은 조선시대 사대부가에 사용됐던 옛 목재가 주로 사용돼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한옥 호텔입니다. 총 9개 동으로 구성된 한옥 단지는 전통문화 박물관과 식당, 커피숍 등의 부대 시설뿐 아니라 숙박인들의 건강 요양 산책 코스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고려궁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직접 참여한 복지TV 최규옥 대표는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에게 고려궁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평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숙과 김국환 등 인기 가수의 특별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순천시장과 함께하는 디딤톡 콘서트가 서강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디딤씨앗 통장 후원자와 수혜 아동 등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디딤시아 통장은 18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에게 후원자와 정부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희망 통장입니다. 행사는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과 개그맨 황기순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조충은 시장의 힐링 나눔 특강과 공감 토크 등이 진행됐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디딤톡 콘서트 현장은 오는 29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며 30일 오후 2시 50분과 31일 오후 8시 50분에 재방송됩니다. 책 읽는 것이 어려운 독서 소외계층을 위해 경기도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복지관이나 요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적적했던 어르신들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가 전합니다. 모처럼 나선 외출에 어르신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경기도 대학생들이 찾아와 책도 읽어주고 함께 산책도 하는 이 시간. 어르신들에겐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좋지, 시원하고 방에만 갇혀 있다가 나가니까 좋죠. 책도 잘 읽고 그걸 거시기는 못하겠어. 경기도는 80여 명의 대학생을 책 읽는 봉사단으로 구성하고 도내 보육원과 요양원, 복지관 등으로 배치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시집이나 소설을 읽어주고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책을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책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친밀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꾸려진 책 읽는 대학생 봉사단은 지난주 독서지도 등 간단한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외로운 그분들의 마음도 치유도 해주면서 도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책 읽는 대학생 봉사단은 올해 말까지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 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9개의 소아 전문 응급센터를 신규 선정했습니다. 센터에는 성인 응접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 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 장비를 갖추고 전담 의사가 상주에 진료합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여성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여성발전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경북 여성발전 서포터즈단은 경북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발굴과 여성 친화적 아이디어 제안 등 수요자 중심의 여성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신속한 현장 출동에 기여한 소방차 양보운전 모범도민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수상자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해 소방차 길터주기를 범도민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밀양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자원봉사자들의 화합의 장인 2016 자원봉사 활력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밀양시장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축하 공연과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팀별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무지개 청소년센터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주 배경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독임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독임 캠프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놀이마당과 힐링마당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가온 여름 휴가철. 휴가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려면 의약품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시 복용을 피해야 하는 멀미약 사용 등 의약품 사용 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휴가를 떠날 때 평소 복용 약물은 물론 감기약과 같은 상비약도 복용하던 약품으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조심해야 할 감기약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가지에서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해열 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한꺼번에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열 진통제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감기약에도 함유된 경우가 많아 정해진 복용량을 초과하면 간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멀미약을 복용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가급적 복용을 피하는 게 좋은데 복용하면 졸음, 방향감각 상실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환자가 멀미약을 먹으면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돼 멀미약 복용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빛이 탄 부위에는 뿌리지 않도록 하고 모기에 물렸다면 물린 부위를 찬물로 씻는 게 좋으니 참고하셔서 안전한 휴가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한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 이 고독사라는 것이 노년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도 고독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이 이들의 안타까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